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요즘 농학계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농대가 농고보다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습용 기자재가 너무 낡거나 최신 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된 현장 실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미래 농업인재 요람인 농대가 농고보다 못하다는 건 충격적인데요. 오늘은 심층 분석, 위기의 농업계 대학 그 두 번째 순서로 농대 시설이 어느 정도 낙후돼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짚어봅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화분을 받치는 거치대는 모조리 녹이 슬어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녹슨 옛날식 스위치가 이 하우스가 얼마나 오래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농업계 대학의 실습 농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업계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농고보다 못한 농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습용 기자재들이 너무 낡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현장 경험을 해볼 기회가 오히려 농고보다 적어서입니다. 농대에서는 스마트팜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 농업기계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교육이 가능한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는 유리온실에서의 채소 재배부터 무균실에서의 세포 배양, 농기계 엔진 분해 정비와 지게차 운전까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서울대 농대의 실습 농장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모습 그대로라 언뜻 봐서는 마치 폐가를 방불케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대 농대 관계자들은 서울대 실습 농장이 수원 농고의 시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농업 인재의 산실, 서울대 농대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오는 만큼 다른 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곳은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거점 국립대학교로 농대의 정부 연구자금이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지만 45년 된 농대 연구실엔 이중창이 없어 바깥 온습도와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이 이제 야외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겨울날 같은 추운 날에는 이제 그걸 사용을 이제 하는데 좀 제약이 있으니까 항온낭습실 같은 시설이 좀 더 이렇게 넓었으면은 연구의 진행에 좀 더 무리 없이 좀 더 이렇게 더 실험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농학계에선 농대의 시설이 농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가 나뉜 점을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교육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 한 그것은 핑퐁치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육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거기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고는 시설비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받는 반면 농대에서는 시설비 지원이 교육부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 농학계에선 교육부 예산이 대학들의 이른바 나눠먹기식으로 배분이 되면서 농대에는 실습시설을 개보수할 만큼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시설비는 농림축산식품부보다는 주로 교육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학이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한편 농대의 커리큘럼이 변해가는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 농대의 교육이 과거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농고보다 못한 농대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 정체성에 대한 농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 현장에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양기를 직접 몰며 모내기를 돕고 드론을 조작해 논의 비료도 살포했는데요. 이날 문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의 기계화와 첨단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경주시 옥산마을을 찾아 이를 농부로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솔한 대화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모판을 하나씩 들어 기계에 올리고 청년 농민 부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양기를 몰며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농업 현장에서 쓰이는 최신식 농기계에 주목했습니다. 현장에서 농업용 드론 조작법을 배워 논의 비료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GPS를 이용해 알아서 움직이는 무인 이양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신기술 개발과 확산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런 이제 기계농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예. 일손은 안 필요 없이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모내기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농민들과 함께 국수와 막걸리로 새참을 나눴습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촌으로 유입되려면 소득이 높아야 한다고 봐섭니다. 앞으로 문화시설도 더 좋아져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교육시설도 더 좋아져야 하지만 이렇게 농가 소득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유독 꽃 선물할 일이 많았죠.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 저가의 화훼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속여서 비싸게 판매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꽃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특별 단속한 결과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자리한 한 화훼업체. 이곳은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산이라 속여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전남에 있는 한 화원 역시 중국산 국화로 만든 근조 화환을 판매하면서 꽃의 원산지를 중국산과 국산이라고 혼용해서 쓴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혼동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 단속 결과 가정의 달 대목을 노리고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던 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단속 기간 내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소 등 80개 업소가 적발된 겁니다. 이는 2017년 57건, 2018년 65건에 비해 각각 23건, 15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카네이션이 57건으로 68.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국화 7건, 장미 7건, 안개꽃 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개 업소의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농관원과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위반 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표 항목은 위반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입니다. 카네이션 등 화훼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화훼류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비자들도 카네이션과 같은 절화류 등을 구입할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 1월 말 경기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이 또 한 번 비상에 걸렸었죠. 당시 발생한 구제역이 중국과 같은 주변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같은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 국가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1차 발생지인 안성 젖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8년 1월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나온 구제역 바이러스와 99.5%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17년 2월 발생했던 전북 정읍과 충북 보은의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상대적으로 동일성이 낮아 국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또한 조사위는 유입 경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해외 여행객이 반입한 불법 휴대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중 중국산 만두, 순대, 소시지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건수만 17건에 달합니다. 앞으로 구제역과 ASF 등 가축 전염병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된 요인으로는 축산 차량과 사람, 도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안성 지역 농장 간의 전파는 사료 운반 차량이나 폐비닐 수거 차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안성과 충주 농장 사이의 전파는 그곳을 지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꾸준히 방역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감염 항체 검출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초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제역 예방에 있어서도 생산 농민과 관할 지자체 그리고 방역기관이 꾸준히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주 소믈리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한식을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전통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또 다른 한류 전도사. 국내 1세대 전통주 소믈리에 전진아 씨를 김아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맥주처럼 하얀 거품을 내는 거품 막걸리와 빛깔이 곱고 샴페인처럼 톡 쏘는 청량감이 가득한 샴페인 막걸리. 조선시대의 왕이 사랑했던 술 아황주부터 조선시대 귀족층이 널리 마셨다는 녹파주까지 우리나라 전통주는 다채롭고 개성이 넘칩니다. 무형문화재가 빚은 술,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술들을 가지고 우리 또 전통주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와인하고 우리나라 한식하고는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그 한국 와인은요, 한식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막걸리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향과 맛, 특징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전통주의 다양한 특징들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일을 하는 전통주 소믈리에.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개최해 전통주 소믈리에라는 공식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씨는 2011년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 국가대표 부문에서 최고 성적인 금상을 받아 우리나라 1세대 전통주 소믈리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의 맛인데요. 그거 테이스팅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통주에 대한 테이스팅 품질체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전통주 소믈리에는 2,000가지가 넘는 우리나라 전통주의 맛을 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데요. 곳곳에 양조장을 가보면요, 옛날부터 내려오진 그 가양주 비법을 이어서 만든 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우리의 술들의 스토리라든지 역사, 이런 문화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전통주 소믈리에가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전통주의 우수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전진아 씨는 전통주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 100가지가 넘는 전통주의 맛을 익히느라 매일같이 입에 술을 달고 지내야 했었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100가지가 넘는 술들을 테이스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는 현재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전통주가 생소한 젊은 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면서 전통주를 알리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내 1세대 전통주 소믈리에로서 앞으로의 포부도 남달랐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테이스팅에 대해서 제가 품질 체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전통주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좀 더 우리 전통주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 분들에게도 우리 술을 좀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주의 맛과 향에 반해서 전통주 소믈리에가 된 전진아 씨. 와인이나 맥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통주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농협계열사 사장들과 농민신문사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주요 계열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MBS 한국농업방송과 농협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병원 농민신문사 회장은 이 자리에서 MBS 한국농업방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37억 원을 투입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이었던 101억 원은 저수지와 양수시설 등의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고, 추가로 확보한 36억 원은 신규 용수원을 개발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강우 일수가 지속되면 긴급 가뭄 대책 예비비 특별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거베라, 백합, 고추 등 사용이 허가된 작물이 아닌 곳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프로사이미돈 농약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농약 교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미개봉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판매업소나 농협에 반납하면 동일 회사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소나무 제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는 소나무 제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의 개체수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30일까지 1차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계 지역에 소나무림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2차 방제는 6월 18일부터 20일, 3차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의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